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조선 정치사의 꽃이라고 정치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역사까지 정리를 했어요. 조선 그리고 조선의 대외 관계까지 정리했으면 조선의 이제 기본 역사 다 정리한 겁니다. 남은 부분이 이제 조선의 제도사 남았어요. 근데 이제 제도사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앞서 배웠던 조선의 정치를 갖다 한번 쫙 정리해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도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 이제 관, 사, 붕, 환, 세에서 이제 5개의 마디로 나눠져 있어요. 관합주도기는 캐릭터가 조선의 시스템이 짜여졌던 시기예요. 요 시기 때 이제 5명의 왕들이 주인공이에요. 일명이 이제 태태세세성 해가지고 위에는 왕권이 강한 애들, 밑에는 이제 왕권이 약한 애들, 신권이 강한 애들, 그리고 중간에는 세종대왕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던 인물 해서 이제 태조, 이성계, 태종, 그리고 세종, 세조, 그리고 이제 성종 때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과 신하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조선의 이제 시스템이 경국대전이라는 형태로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고려 초에 이제 호족주독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갖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건국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거는 관악파와 간악파를 계승한 훈구 계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선의 주인공이 되는 건 누구냐면 나중에 사림이 되게 돼요. 사림. 이 사림들이 이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해서 성장하는 시기가 두 번째 시기 사림 등장기예요. 사림 등장기. 이 사림 등장기는 아직까지 훈구가 힘이 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구한테 사림이 4번 맞는 사건이 등장을 한다. 요게 이제 사림 등장기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자, 무오 갑자기 기묘하게 을이 바로 이 시기 때 사림이에요. 사림이 죽었다고 무오 갑자기 기묘하게 을이 죽었다고 무오 갑자 기묘 을사 해가지고 4대 사화고 위에 포인트로 잡은 애들은 누구냐면 있죠. 진짜 사화들이에요. 무오사화 그리고 이제 기묘사화 사림들이 정말 사림답게 행동하다가 사림답게 죽어나가는 애들 그리고 이제 밑에는 훈구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 싸움에 사림들이 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좀 짝퉁 사화들 위에 사화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밑에 사화도 시험에 나온다. 요 4개 사화를 갖다 캐릭터 잡고 구별하고 그리고 순서 잡는 거 주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갖다 거치면서 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애들이 오히려 더 성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시기 사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림들이 조선의 중앙정계를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림들이 붕당이란 걸 형성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정치의 형태를 갖다 낳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붕당 정치기 가장 조선다운 정치, 조선의 이제 정점을 찍는 정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붕당 정치기가 4개 마디로 나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시기는 왕으로 치면 선조 때 있죠. 붕당이 왼손 사가 자르기 순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붕당의 형성 순서와 형성 이유, 원인 되게 빈출되고 있어요.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는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 때 있지 않습니까? 북인이란 애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북인이란 애들이 쪽수도 되게 작고 그리고 성향, 정치적 성향이 대다수들이랑 엄청 많이 다른 있죠. 특이한 이질적인 존재예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이제 특이하게 집권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고 이 임진왜란 때 서인 남인들은 무책임하게 선조랑 같이 도망을 다녔는데 요 북인들은 실제로 광해군이랑 같이 임진왜란을 갖다가 수습하는데 큰 공을 갖다 세운 거예요. 의병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북인이라는 좀 특이한 정치 세력이 광해군이라는 좀 특이한 왕이랑 같이 잠시 집권했던 시기. 그런데 이제 이런 불균형 현상이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균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인을 중심으로 있죠. 남인이 손을 잡고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쫓아내버리고 있죠. 지네가 집권해가지고 똑같은 것들, 사상적 색깔이 비슷한 것들 둘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명배금하고 외치는 거예요. 친명배금. 뭔가 이제 입으로 소리치는 이미지예요. 배금. 그러다가 이제 호란, 안 해도 되는 전쟁 2차례 있지 않습니까? 호란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여진족을 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진족한테 2번의 이제 정미호란, 병자호란 침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는 있죠. 결국에는 요 시기 때 그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가 굴복하게 돼요. 인조가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통해 가지고 청이랑 있지 않습니까? 군신관계를 갖다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북본론 하면서 복수하겠다 외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모르게 이제 적응을 해버려요. 청나라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마디쯤 돼버리면 이제 청에 대한 관심보다도 국내에서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서인과 남인. 요 둘이 이제 경쟁이 예속 논쟁이라는 형태로 전개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붕당론칙이에요. 그리고 이 붕당론칙이 왕의 이름도 같이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선, 착한, 광인 미친놈이죠. 미친놈. 이름이 효현이에요. 효현 이름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은근히 시험에 쓸 때가 많습니다. 자, 인조의 아들인 효종, 그리고 이제 그 효종의 아들인 현종 때는 예속 논쟁, 효종 때는 북본론이 전개되었다. 효현이 이름은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붕당 정치가 이제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이제 황국 정치예요. 이 붕당 정치가 무너지는 거는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 자, 우리 붕당 정치 마지막 단계에 서인과 남인이 본격적인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쟁이 이제 과격화되는 거예요. 서인과 남인의 경쟁이 W자 형태로 전개가 된다고 했어요. W자. 앞서 요 두 개의 포인트는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1차 예송, 2차 예송이에요. 위에 포인트는 서인이 승리한 포인트, 밑에 포인트는 남인이 승리한 포인트예요. 서인 승리했다, 남인 승리했다, 서인, 남인, 서인 하면서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서인이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남인이 이제 몰살당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개, 1차, 2차 예송 때는 공존이라는 원칙이 지켜졌는데 이제 첫 번째 황국, 두 번째 왕국, 세 번째 왕국, 황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존의 원칙을 갖다 버리면서 애들이 이제 경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연장이 된 게, 과격화된 게 이제 3대 황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황국들 두 문자를 땄을 때 기갑, 경기갑으로 암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경계할 때 경자로 떠올리시고 요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갑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기갑, 경기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글자는 솔직히 암기하기 어렵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 사건의 서술 맥락이라든지 예송이라든지 황국이라든지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갑, 경기갑만 확실히 암기하면 요 사건들을 갖다 서로 구별하고 순서까지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얘들은 이름이 좀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남인이 기사회생했으니까 기사왕국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숙종이 갑자기 술 먹고 변덕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갑술왕국, 이렇게 이제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3대 왕국을 통해서 조선 정치가 이제 여러 문제 상황, 일당 독재의 문제를 갖다 보이니까 이 문제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조선에 이제 개혁군주 두 명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영종조. 이응이랑 친한 영조, 지읒이랑 친한 정조. 이응 온건한 완론 탕평책을 펼친 영조, 지읒 적극적인 줄론 탕평책을 펼친 정조 해가지고 이응이랑 친한 영조, 지읒이랑 친한 정조 둘을 갖다 구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숙종이라는 인물, 요 3대 왕국을 주도했던 숙종이라는 인물이 탕평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실제 얘는 탕평이 아니라 황국이지만 탕평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시기적으로도 얘 영종조랑 되게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있죠. 실제로 숙종, 영조, 정조까지 해가지고 3인방을 구별하는 문제가 많아요. 둘이 구별하는 문제도 많고요. 숙종까지 끼워서 구별하는 문제도 많다는 거 염두해 주십시오. 출제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종조 때 나름대로 똘똘한 있지 않습니까? 왕권이 강력했던 똘똘한 두 명의 왕이 등장해가지고 있죠. 황국을 바로잡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선을 갖다 추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탕평정책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탕평정책은 아주 똘똘하고 힘있는 왕들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정조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초딩인 순조가 왕이 되면서 탕평정책은 물 건너가고 있죠. 황국 정치보다도 한 단계 더 무너지는, 더 망가진 막장 정치가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세도 정치라고 했어요.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합니다. V자. 자, 승리의 V자예요. 누가 V자를 그렸냐면 세도 가문이 V자를 갖다 그린 거예요. 세도 가문들. 노론 중에서도 특수한 가문, 안동김 씨, 풍량조 씨 하는 있지 않습니까? 세도 가문들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명 순헌철이죠. 순헌철. 요 둘이, 그 최종 승자는 안동김 씨거든요. 요 위에 있는 포인트가 안동김 씨가 집권했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헌종원이 있죠. 요 풍량조 씨가 도전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요 그 누구야 그러니까 세도 가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승리의 V자를 갖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순, 헌, 철, 조선의 망국, 삼등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의 정치사의 이제 큰 흐름의 뼈대를 갖다가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이래도 돌고. 그럼 이것만 해도 아주 큰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차근차근 있죠. 지식을 갖다 확보해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좀 기억력이 안 좋고 공부를 안 해보고 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여기는 없지만 그 막 50대 막 이렇게 이런 분들도 이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잊어먹는 것 같아도 그게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어요. 잔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거랑 두 번 듣고 잊어버리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실망하지 말고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뼈대가 되니까 얘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들을 갖다 계속 반복을 하고 붙여가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사 공부는 누구나 완성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할 수 있고 뭐 초딩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하고 성의만 보이신다면 국사는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어제 이제 이 관사봉안세 배우고 나서 조선의 이제 대외관계 정리했죠. 조선의 대외관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관학주도기 때 있지 않습니까? 4대 교린이라는 형태로 조선의 이제 초기 대외관계가 정착된다고 했습니다. 4대는 중국과의 관계예요. 중국 명나라의 관계. 중국으로 갖다 4대가 큰 나라를 섬기다 이런 뜻이요. 큰 나라를 섬기다. 예, 중국과 이제 우리가 중국을 섬기는 관계가 이제 성립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린, 여진과 일본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 양면책을 갖다 섞어가면서 있죠. 그 일본과 이제 여진을 길들이는 모습이 조선 초 관학주도기 때 등장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태종과 세종 때 그 교린 관계가 이제 정착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대 관계는 태종 때 정착되게 됩니다. 이 교린 관계가 고난도로 가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어떤 뭐 무역소라든지 북평간, 동평간 건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거 태종이요, 태종.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좀 쉬워요. 나머지는 세종,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교린과 관련된 고난도 문제도 대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4대 교린 관계가 조선 초 관학주도기에 정립이 되고요. 요 교린 관계 중, 교린 관계 중 일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림등장기. 3대 외란이라고 해야 되나? 사변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이 세 개의 큰 문제들, 외변들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암기했던 있지 않습니까? 3사를 묘지로 만들었다. 해서 삼포해란, 사량진해변, 을매변 하는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3대 외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일관계가 이제 악화되는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일관계 악화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붕당 정치기 때, 자, 붕당 정치기 동그라미가 4개가 나오죠. 4개. 이 중에서 이제 선조 때 첫 번째 동그라미 때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으로 정점을 갖다 찍게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광해군 때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끝난 직후에 있죠. 기후약조라는 약속을 갖다 맺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가 재개되는 거고, 가지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 시작은 세종 때 계약조.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 재개는 기후약조라고 했어요. 그래, 요거를 갖다 암기를 할 때 이렇게 암기했어요. 계색기후. 시작은 계, 끝나는 거는 기후. 그리고 그 사이에 대일관계 악화와 관련된 사건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계색기후 해가지고 이제 암기를 갖다 해놓으시면 절대 안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해군이 그 중립외교란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북방의 강자인 여진족의 비위를 갖다 잘 맞췄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큰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해군을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쫓아내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을 갖다 적극적인 친명배금 눈치 없이 적극적인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면서 요 인조 때 있지 않습니까? 다시 2차례 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요 임진왜란과 2차례 호란이 있지 않습니까? 요 2개를 묶어서 이제 양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양난이 이제 붕당 정치기 때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머릿속에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가 돼야 돼요. 세부적인 거는 지금 당장 놓쳐도 좋아요. 한 번 듣고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흔적만 남겨놓고 잊어버려도 좋아요. 나중 가서 이제 기본 뼈대가 예쁘게 잡혀져 있으면 이 기본 뼈대를 중심으로 나중 가서 반복을 해서 여러분 지식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인 뼈대는 머릿속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지식들이 쌓여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끝이요. 더 이상 뭐 대외관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이제 기본 역사 그리고 조선의 대외관계입니다. 이 뼈대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될 거예요. 솔직히 이거 반복하고 기억하는데 한 5분, 10분이면 돼요. 5분, 10분이면 이거 한 5번, 10번은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10번 그려보면 솔직히 이거 그 기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뼈대가 갖춰주고 나서 다시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확실히 갖춰주고 나서 다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처음 강의 들었을 때랑은 전혀 좀 다른 느낌으로 뭐 지식이 정리돼 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보통은 한 번만에 이 강의를 갖다 소화하는 학생들은 거의 뭐 그 정말 머리가 좋고 좀 특이한 학생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머리 없어도 공무원 시험은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든지 그 제대로 된 이제 학습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강의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는 학생은 거의 10명에 1명 그리고 뭐 100명에 한 5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학생이라는 그런 수준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제 한 번 쫙 듣고 나서 복습을 할 때 기본적인 거 중심으로 복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뼈대를 갖다 갖추시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랑 다른 느낌으로 있죠. 지식이 정리돼가는 느낌들이 들 거예요. 그 과정들을 실제로 몇 번 거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갖다 한 3번 정도를 거쳐요. 새로운 학문들, 새로운 과목들을 갖다 배울 때 있죠. 보통 이제 강의를 갖다 이 과정을 한 3번 정도를 거쳐요. 3번 정도를 거치면 대충 이제 그 과목의 뼈대가 어느 정도 잡혀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똑똑한 학생도 있고 저보다 조금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국에는 이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 메울 수가 있어요. 올바른 공부 방법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에 대한 연도 감각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연도 감각. 그 조선에 이제 관사붕안세 있지 않습니까? 관사붕안세 그리고 이제 관악주도기의 M자 포인트 그리고 이제 M자 포인트 중에서 그 조선 초 관악주도기의 가장 주된 분위기는 신하들과 왕이 이제 경쟁해가면서 조선의 시스템을 갖다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하들과 왕들이 경쟁하고 그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가 이제 태종 때라고 보시면 돼요. 태종 때. 고려의 광종과 거의 비슷한 시기. 고려 광종도 연도감각 잡을 때 고려 그 연도감각 잡을 때도 호족주도기를 갖다 광종을 중심으로 970년 연도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악이 주도하던 요 시기도 태종을 중심으로 연도를 갖다 잡을 거예요. 태종이 있지 않습니까? 1400년도에 걸쳐 있어요. 1400년도 전후를 통치했던 인물이 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악주도기는 1400년 전후로 이제 1400년 이후 주로 이제 전개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림등장기. 사림등장기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고 사림등장기의 첫 번째 왕이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이 연산군이 1500년도에 걸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림등장기 4대 왕국은 주로 1500년대에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당정치기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붕당정치기 첫 번째 왕 선조죠. 선조. 그 선조가 1600년도에 걸쳐 있어요. 1600년도 전후에 선조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 붕당정치기는 기본적으로 1600년대다. 물론 이제 임진왜란은 1600년 바로 직전이긴 하지만 1600년대. 그리고 이제 황국 정치를 주도했던 숙종 있지 않습니까? 숙종이 1700년 전후를 통치하고 있어요. 1600년대 후반 그리고 1700년대 초반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국 정치기 1700년.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종조 있지 않습니까? 영종조 중 종조가 돌아가실 때 아주 훌륭하게 돌아가십니다. 아주 깔끔하게 1800년도에 돌아가세요. 1800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정조 이후 순조 있지 않습니까? 순헌철의 시기 바로 이제 요 세도 정치기가 1800년도에 60년 동안 펼쳐지게 돼요. 6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관악주도기는 1400년도, 그리고 이제 사림등장기는 1500년대, 그리고 붕당정치기는 1600년대,
그리고 이제 황국 정치기는 1700년대, 그리고 세도 정치기는 1800년대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관각을 갖다 주요 왕들을 갖다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는 태조가 아니라 시작이 아니라 태종이라 조금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왕들은 전부 시작하는 왕 때가 1700, 1800 이렇게 이제 걸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도관각을 잡으면 어렵지 않게 연도관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과 관련된 요약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